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퍼포먼스 2본부 1팀 손선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퍼포먼스 2본부 1팀 김가경 마케터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저희가 이제 검색 광고 이외에도 다른 매체들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약간 이제 미디어 믹스 쪽에 좀 가깝게 저희가 좀 오늘 좀 제안도 드리고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은 미디어 믹스 이제 가격대리님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나요? 조금 예산 자체를 좀 많이 활용하시고 또 좀 다매체를 활용해 보시길 원하는 광고주님들 경우에는 이제 월간별로 그런 미디어 믹스를 좀 짜서 전달 드리고는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다매체 미디어 믹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각 브랜드마다 좀 핏이 맞는 매체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매체를 좀 더 주력 매체로 갖고 와야 될지를 저희 마케터들의 인사이트에 맞춰서 예산 분배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각 매체별로 어떤 전략을 좀 수립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 이전에 좀 미디어 믹스를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검색 광고 이외에 다른 최적화 매체들을 오늘 좀 제안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검색 광고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아니면 검색 광고만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추가로 난 이 매체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브랜드는 이 매체를 해도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되실 때 한번 여기서 참고해서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종별로 일단은 먼저 그 주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좀 대표적으로 이커머스랑 DB를 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커머스 먼저 해볼까요? 일단 여기 이커머스 입장에서 좀 크게 뭔가 식품, 가전, 의류, 뷰티 등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광고 수익률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구매 건수나 이런 등등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매출을 좀 바로바로 즉각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매출을 좀 증대시키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이커머스 업종분들이 또 많을 텐데요. 이커머스에서는 일단은 검색 광고도 아마 쇼핑 검색을 조금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쇼핑 검색만 했을 때의 제일 큰 문제점이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경님? 아무래도 검색 광고 자체가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오는 거라 이제 실질적인 전환까지는 좀 유의미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계속 새로운 고객들을 모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검색 광고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갈 수 있는 광고의 형태가 함께 좀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일단은 가경대리님께 진짜 많은 좋은 포인트를 집어주셨어요. 직접 검색을 해야만 쇼핑 검색 탭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즉 자사명 검색 아니면 제품 키워드 검색을 할 텐데, 제품 키워드 검색은 아시다시피 검색 광고 안에서의 비딩이 정말 세요. 그래서 워낙 입찰가도 높고 아무리 광고를 열심히 태워도 구매 전환까지 이어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미 진짜 예산을 거의 이제 뭐 억 단위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상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쇼핑 검색 내에서 제품 키워드로는 되게 힘든 편이고, 그렇다고 자사명 키워드로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시작하신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명 컬이량이 좀 적다 보니까 조금은 어렵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쇼핑 검색 내에서 저희가 세부 키워드를 발굴하고 좀 어떻게 보면 낮은 입찰가 내에서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전략은 저희도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쇼핑 검색 내에 한계는 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쇼핑 검색 내에서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할 수 있는 다른 매체 같은 경우에는 메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메타 같은 경우에는 DA로 이제 이미지나 영상이 조금 필요한 편이에요.
같은 DA 광고인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팅, 검색 광고 쇼핑 검색 내에서는 사람들이 키워드를 검색하게끔 저희가 세팅을 해놓는 반면 메타는 소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떤 타겟들이 우리 광고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신규 유입, 그 다음에 리타겟팅을 통해서 충성 고객의 지속적인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타 같은 이제 DA 광고에서의 최대 장점은 타겟팅이 가능해서 최대한 뭐 검색 광고보다는 좀 덜 그러니까 누수라고 해야 되나요? 누수되는 부분 없이 좀 우리 피자 잘 맞는 사람들에게 좀 노출시키는 게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메타의 이미지와 영상이 생각보다 이제 엄청 직관적이잖아요. 키워드 검색보다는 사람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이런 브랜드가 있네, 이 제품은 이게 되게 좋아 보이네 라든지 사람들에게 좀 인지도도 높일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첫 신규 광고주분들한테는 처음부터 쇼핑 검색을 제안 드리기보다는 저는 주로 메타 쪽을 좀 많이 제안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어느 정도 매체 확장이 가능하다 하면 다들 이제 추천해 주시는 게 이런 검색 광고랑 그다음 배너 광고랑 같이 함께하면 시너지가 좋다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쇼핑 검색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에서 이런 검색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연령대, 성별 이런 부분 좀 1차적으로 파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쇼핑 검색 같은 검색 광고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매체를 확장을 하는 경우 이제 메타로 저는 주로 확장을 좀 요청드리는 편인데, 네. 그래서 이런 쇼핑 검색에서의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메타에서는 이제 이 연령대의 소구 포인트를 잡아서 소재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타겟팅을 맞춰서 그룹과 그리고 세트를 분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디어 믹스가 이런 최대 장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쇼핑 검색 내에서 나왔던 전환 키워드를 소구 포인트로 잡아서 소재 제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연령대, 성별 같은 타겟, 인구 통계적인 타겟 보고서를 통해서 효율 타겟을 좀 확인을 한 뒤에 거기에 맞춰서 소재 및 타겟팅도 가능한 점. 그리고 아예 반대로 메타 내에서 좀 소재 효율이 좋았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효율 소재에서 여기서도 키워드를 발굴해내서 쇼핑 검색단에서 활용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미디어 믹스는 어떻게 보면 한 매체의 전략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내에서 다매체를 결국에는 이용을 할 거라면은 각 매체에서 어떤 장점을 또 다른 매체에 어떻게 놓을 건지 에 대한 포인트도 마케터 분들이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광고주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좀 같이 체크하면서 광고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약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메타에 대해서 더 이야기도 한번 계속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일단은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파트너십 광고도 요즘에 많이 또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파트너십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를 한번 맡겼고 그 인플루언서한테 2차 동의를 만약에 받았다고 하시면은 그 인플루언서의 그 팔로워 수를 타겟팅할 수 있게끔 하여 파트너십 광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파트너십 광고의 또 최대 장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CPA 버튼 있게 바로 이제 누가 봐도 이게 광고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파트너십 광고는 이제 그 인플루언서의 그걸 뭐라고 하죠? 계정명, 그쵸? 원래는 우리 브랜드 계정명이 뜨는 광고가 아닌 그 인플루언서의 계정명과 함께 뜨는 거라서 조금 덜 광고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의 소통 형식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광고 노출이 가능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 브랜드의 모수만 계속 확보를 하다 보면 이게 보이게 되고 맞아요. 신규로 모으기가
어쩌면 이제 한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인플루언서나 이런 모델의 모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신규 모습,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어떻게 또 확장을 해서 나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신규 모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트너십 광고도 굉장히 많이들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인플루언서에 대한 충성 팔로워들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팔로워들의 파워도 같이 활용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습기 판매 중인데 매체 추천 부탁드려요. 오. 추가 질문이 나와가지고 일단은 가습기를 사용하는 그 타겟들을 먼저 분석을 조금 해보면은 전 주로 어렸을 때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약간 유아, 그러니까 그쵸. 밑자 아동이라든지 맞아요. 초등학교 그런 친구들 있는 경우에 다들 가습기 하나씩 다들 마련해 주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그 쇼핑 검색이나 이제 검색 광고 내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라면은 뭔가 메타 아니면 GFA 안에서 두 매체를 좀 활용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랑 GFA를 같이 활용을 해보되 타겟을 분리해서 운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타겟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거 가습기 끼고 뭐 감기가 멎었어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모님에게 맞춤이 되어 있는 소재와 타겟팅으로 광고를 한번 또 진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즌별도 있겠죠? 가을 건조한 이 시즌 지금 가을 겨울 이 시즌이 제일 건조한 시즌이고 맞아요. 그래서 뭔가 독감이라든지 이런 시즌별을 이용해서 소재에서 논 타겟이라든지 좀 전체적으로 어드밴티지 타겟이라든지 풀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 내에서 이거 좀 정확하게 좀 적어줄까요? 시즌에 맞춰서 논 타겟이랑 타겟이라든지 메타에선 이렇게 활용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GFA 같은 경우에도 특히 우리 소재 같은 경우도 GIF 형식으로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소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유아업종 관련된 그런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실제로 그냥 일반 이미지보다는 조금 눈에 확실하게 띄는 GIF 형태의 소재가 이거는 뭐 유아업종을 떠나서 모든 업종 내에서는 GIF 형식이 훨씬 더 소재의 효율이 좀 좋았기 때문에 GIF의 형식을 한번 또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GFA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미지도 활용하지만 최근에 영상 광고 내에서도 좀 효율이 좀 좋았었어가지고 이것도 쇼츠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광고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쇼츠 형태의 하단바 있는 형식 아세요? 하단바에 그 제품 이미지가 나오고 이렇게 가습기 쫙 나오는 것처럼 눕기 하나 따가지고 밑에는 뭐 몇 퍼센트 할인하던지 이런 소구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쇼츠 영상 소재로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재를 활용한다면 약간 순서로 따지면 네. 제일 1순위가 저는 영상, 2순위가 GIF, 그 다음이 이미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가습기는 어쨌든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가격도 좀 높고 그래서 어쨌든 이 소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가전제품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 그런 약간 가습기가 작동해서 안개가 뿜어지는 그런 분사력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아니면 소음이 어느 정도 나는지 저소음인지 이런 부분을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고려를 할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부분을 좀 담아낸다면 이 순서대로 좀 소재를 활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아마 가습기가 약간 가격대가 많이 높다라고 하시면은 GFA 매체 같은 경우에 CPA가 너무 높게 나올 거라고 좀 갑자기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배너 매체를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하시면은 메타 매체를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부모님 타겟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고 네쇼라라고 있잖아요. 네쇼라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에서 네쇼라까지 같이 해서 메타 내에서 한 그 며칠 간격으로 네이버 쇼핑 라이브 그 트래픽 캠페인으로 소재 만들어가지고 한 며칠 동안 돌려보고 최대한 네쇼라 안에 유입이 많이 되게끔 진행해서 라이브 방송도 같이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가 질문을 주셔서 질문도 답을 한번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협력 광고 그런 플랫폼 쇼핑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협력 광고인데 예를 들어서 쿠팡, 무신사, 올리브영 오늘의 집. 네.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커머스에서 가장 많을 거예요. 왜냐면 자사몰을 제대로 이제 구축하기도 전에 이 플랫폼에서 많이 의지하면서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래도 이 쿠팡과 무신사 여기 안에서의 모수를 이용을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메타 내에서 협력 광고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랜딩 페이지로 떨어뜨리는 광고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브랜드는 쿠팡이나 무신사 안에서도 어느 정도 좀 매출액이 좋았다라고 하시면은 협력 광고 통해서 메타 광고도 같이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로 얘기해볼 건 이제 구글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아까 앞서서 GFN에서 쇼츠 영상을 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구글이야말로 약간 쇼츠 광고 하기에는 되게 적합한 최적화된 그쵸. 매체죠. 쇼츠 광고를 정말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광고주분들께 영상 콘텐츠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쇼츠 하나 만들고 구글에도 돌리고 메타 그 스토리나 릴스 질문에도 돌리고 그다음 GF에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소스를 만들 때 이 쇼트 소스를 꼭 저는 만들어서 진행하는 걸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구글 쇼츠 광고가 가장 유입이 많고 그 다음에 조금 반응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쇼츠 광고를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 시면은 저는 구글 매체를 많이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쇼츠 광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VSC 캠페인이라는 동영상 캠페인에서 세팅이 가능해요. 그리고 디맨드젠 캠페인에서도 가능한데 일단은 VSC 캠페인은 영상 광고이고요. 디맨드젠 캠페인은 이미지랑 영상 둘 다 가능한데 핵심 지면에서만 노출이 가능한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디맨드젠 캠페인 내에서도 그다음에 VSC 캠페인 내에서도 두 가지 캠페인 내에서 동시로 쇼츠 광고를 진행을 해도 무관하고요. 저는 그 중에서 디맨드젠 캠페인에서 꼭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그 노출 지면을 정할 수 있어요. 쇼츠에만 이 가능합니다. 디맨드젠 캠페인은. 그래서 만약에 영상 광고 VSC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가로 형태, 그다음에 쇼츠 형태, 세로 형태 다양한 리사이징이 가능하다면 VSC 캠페인 내에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 오로지 쇼츠밖에 없어. 그냥 메타 계속 돌리다가 구글 약간 서브 매체로 쓰고 싶은데 난 쇼츠만 노출시키고 싶어. 그러면 전 디맨드젠 캠페인에서 쇼츠만 노출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그게 또 있잖아요. 동일한 소재여도 어떤 캠페인을 사용했냐에 따라서 그 전환이나 클릭 수가 현저히 완전 차이 다르죠. 나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터의 그런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동일한 소재여도 어떻게 이거를 구성하고 배치하냐 전략적으로.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품별로 소재별로도 약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돌리다가 아 이거 성과가 별로 없네 하고 그냥 구글 광고 자체를 그냥 그만두신 분들이 꽤 많은데 그냥 그만두시고 나중에 이제 저희에게 찾아와서 광고 대행을 맡기시다 보면은 찾아보면은 정말 캠페인 하나에서만 세팅을 했었는데 저희는 되게 다양한 캠페인 제안 드리잖아요. 맞아요. 정말 테스트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제품에서 어떤 소재에서 어떤 캠페인에서 소재가 효율이 잘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발빠르게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성과 보고 바로바로 뭔가 피드백 드리고 바로바로 필터링을 하는 그 작업을 저희가 좀 전문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VSC 캠페인과 디맨드젠 캠페인 안에서의 뭔가 큰 차이점이나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컨설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광고주분께서도 직접 한번 다양한 캠페인들을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쇼츠 광고는 VSC 캠페인과 디맨드젠 캠페인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만약에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를 활용하면 좋은데 둘 다 이미지 광고가 가능하지만 차이점은
GDN은 정말 뭐 제휴사명까지 해서 정말 전 모든 이미지 노출지면 어떻게 보면 아마 DA 매체들 중에 구글이 정말 많은 편일 거예요. 그래서 GDN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 정말 이벤트 소재로 진짜 CPC도 저렴하게 CPA도 엄청 저렴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GDN 캠페인을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구매달 로아스적인 면도 잘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오직 그냥 정말 핵심 지면에 노출시킬 때 예를 들어서 너무 쓸데없는 지면에 GDN이 너무 노출이 많이 된다. 심하다. 아, 난 핵심 지면만 하고 싶은데 할 땐 디미지젠 캠페인을 활용하시면 돼요. 구글,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제휴사 지면, 지메일 이렇게 4가지 지면에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2개 다 테스트를 해보시고 맞는 지면을 선택을 해봐도 좋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난 좀 브랜딩 소재이고 조금 내가 확실하게 좀 메인 구자에만 노출시키고 싶은 소재가 있다. 그러면 디미지젠 캠페인으로 활용해주면 되고 뭐 100원 이벤트라든지 막 뿌릴 수 있는 그런 뿌려야 되는, 트래픽형 그쵸. 캠페인, 그러니까 트래픽형 그런 소재나 그런 행사가 있다면 그럴 때는 이제 GDN GDN. 캠페인으로 많이 뿌려가지고 맞아요. 많이 노출시키는 게 좋죠. 좋죠. 그래서 모수 확보에는 이제 GDN이 유입이 정말 많다 보니까 모수 확보인 GDN이 가능하지만 이미 모수가 많이 쌓여 있고 리타게팅까지 가능한 업체라고 하면은 저는 디미드젠 내에서 리타게팅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의 좀 최대 장점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타겟팅이 가능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링크 타겟팅이 가능하고 검색어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앱 타겟팅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다양한 일단 기본적인 타겟팅도 물론 가능한데 다른 매체와 다르게 구글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이 3가지 타겟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같이 전달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구글이나 이제 메타에 세팅하는 방법 저희가 되게 영상도 많이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세팅하시면 솔직히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다만 마케터분들이 조금 다른 점은 이런 알고 있는 그런 타겟팅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타겟팅에서 성과가 잘 나왔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좀 수월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뭐 혼자서 직접 테스트 해보시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구글에서 좀 추가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약간 잠재 고객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서 구글의 잠재 고객이라는 정말 타겟팅을 잠재 고객이라고 하는데 잠재 고객을 세팅을 할 때 다양한 인구 통계, 그다음에 위에 보여드린 뭐 성별, 경쟁사, 검색어, 앱 타겟팅을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잠재 고객이에요. 잠재 고객을 활용할 때 약간 어떨 때 이제 분리해서 활용을 하냐. 예를 들어서 뷰티예요. 제품이 여러 개예요. 하나는 뭐 틴트예요. 하나는 뭐 쿠션이에요. 완전 어떻게 보면 타겟팅 자체가 조금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잠재 고객으로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틴트 잠재 고객이라고 하면은 틴트의 유명한 경쟁사부터 틴트 관련 검색어, 그다음에 뭐 어플은 뭐 어느 정도 뭐 뷰티 어플 정도가 있겠고, 그다음에 틴트를 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격대가 좀 낮고 1+1 하는 업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10대, 20대가 많이 사기 때문에 좀 낮은 연령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틴트만 좀 핏하게 만들어 놓은 타겟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쿠션이나 뭐 파운데이션 같은 어느 정도 가격대가 높고 좀 뭐 20, 30대 직장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그 핏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게 잠재 고객을 조금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 메타 같은 경우에 똑같이 그냥 다 타겟팅을 하지만 구글은 잠재 고객을 활용할 때 처음에 좀 막막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고 이 세트에는 어떤 걸 넣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때 잠재 고객 그 광고 세트에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별로 광고 세트를 뭔가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잠재 고객 중에서도 오로지 경쟁사 타겟팅만 넣어놓은 잠재 고객 아니면 검색어만 넣어놓은 잠재 고객을 아예 분리해서 진행을 해봐도 좋아요. 그래서 난 정확하게 잠재 고객 안에 많은 타겟팅을 넣어놓고 성과를 보는 것보다 실은 이 세부적인 타겟팅 중에 그 중에 제일 효율적인 타겟팅만 쓰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분리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품별, 그다음에 세부적인 타겟팅을 테스트해보고 싶을 때
세부적인 타겟팅이라 하면 방금 말씀 주신 주신 경쟁사, 검색어, 앱 등등 뭐 성별, 연령대 등등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분리 운영하면 좋다. 그래서 잠재 고객은 좀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조금 많이 하는 건 GFA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커머스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건 GFA는 뭐 식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식품이 좀 효율이 좋았던 것 같고, 식품이나 아니면 좀 그런 인테리어 쪽? 약간 주방 식기? 뭐 이런 쪽도 GFA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약간 연령대 자체가 높은 편이어가지고 뭐 주부, 그다음에 뭐 직장인, 약간 이런 타겟이 좋아할 법한 업종이나 제품 같은 경우에는 GFA 내에서 활용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커머스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다른 DA 매체들은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DB 업종에 대해서도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DB 업종은 제일 중요한 게 검색 광고는 맞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검색 광고가 제일 뭔가 좀 핵심 전환이 들어올 확률이 좀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예약이나 문의나 뭔가를 남기려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검색해서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뭐 식품은 안 사고 싶더라도 광고 보면 먹고 싶어, 사게 돼. 하지만 DB는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막 소지만 보고 막 마음이 바뀌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검색 광고는 맞습니다. 근데 다만 DB 단가 검색 광고는 너무 높기 때문에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입찰가 높고, 높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모습은 제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쵸. 장비인 것 같아요. 하고 DB 단가가 높기에 다들 KPI가 DB 단가 감소예요. 가 이제 KPI일 텐데, 여기도 거의 뭐 이커머스랑 똑같이 세부 키워드의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커머스보다 훨씬 더 많은 세부 키워드들을 발굴을 해야 돼요. 정말 뭐 몇백 개 또는 막 몇천 개, 몇만 개씩 만들어내는 업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최대한 세부 키워드들은 많이 참고해서 좀 발굴을 해내는 게 좀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도 좀 주로 이제 전환이 나왔던 키워드들이나 이런 거는 좀 관리를 따로 그룹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DB 단가가 너무 높을 때는 저는 시간대도 조절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즉 DB가 많이 남겨지는 그 시간대에 집중 노출시켜서 그 시간대만큼은 내가 입찰가를 조금 높여서라도 상위 노출하겠다. 그래서 이 시간대는 뭐 입찰가 높여서 상위 노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치고 빠지자 이거인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난 DB 단가를 정말 좀 낮춰보고 싶어, 문의라도 좀 많이 받고 싶어, 내가 거르더라도 하면 DA를 그때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그 중 하나가 메타인 것 같아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DB 단가가 낮은 편이에요. 대신 허수가 좀 많은 맞죠. 편이죠. 그래서 최대한 잠재 고객 캠페인이라고 그 따로 이렇게 그 메타 내에서의 양식을 만들어서 거기서 즉각적인 DB를 남겨지는 캠페인인데, 잠재 고객 캠페인 내에서 양식을 최대한 허수 거를 수 있게 하는 것을 좀 최대한 걸을 수 있게 좀 질문지를 많이 나눠서 한다든지, 최대한 좀 진정성 있게 적은 분들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게 좀 양식에서 최대한 걸을 수 있는 질문지를 많이 넣어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메타는 정말 소재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 소재 내에서의 홈페이지와 내용이 같아야 되고 결이 맞아야 결국에는 소재를 보고 홈페이지까지 들어왔을 때 전환까지 잘 남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소재에서는 이렇게 나를 유혹을 했으면서 홈페이지 들어오니까 아니네? 다른 내용이. 맞아요. 아니면 찾기 어렵고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럴수록 DB 단가는 메타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파악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타 이외에도 구글도 요즘에 많이 DB 업종에서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나온 쇼츠 광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영상 광고가 왜 메리트가 있냐. DB 업종들은 늘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것도 좋고, 그쵸? 설명을 줘야 돼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제품이나 뭔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도 꽤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그런 설명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한 건데 이미지보다는 당연히 영상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쇼츠 광고에서 이미 설득이 돼서 들어온 사람들이 구매전 아니래. 그 DB를 남길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전 정말 쇼츠 광고 DB 업종에서 만들 때 전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좀 기획이나 그 다음에 영상 제작도 좀 전문가에게 맡겨가지고 쇼츠 광고 하나 제작 잘해서 구글도 같이 광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이커머스랑 DB 업종 나눠가지고 매체 운영 전략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네, 혹시 추가로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구글에서 이제 아무래도 DB 업종 특성상 설명을 해야 되고 이 설명을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메타에서 그런 영상을 만약에 활용을 해야 한다 했을 때 저는 그 파트너십 광고도 좀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뷰티샵 기계를 팔아야 되는 게 좀 대형 그런 뷰티샵에 들어가는 기계를 팔아야 되는 그런 DB 업종류가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기계를 사용했던 원장님들 네. 아하. 그래 후기들을 좀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그 원장님들의 인스타 계정을 이제 파트너십 광고를 이제 연결시켜서 좀 활용을 좀 주로 하는 것 같아요. 트래픽 캠페인으로 활용해가지고.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DB 업종도 네, 파트너십 충분히 광고 활용할 수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모수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DB 업종에서는 모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메타에서 파트너십 광고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매체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이 중에서 좀 내용을 확인해서 우리 브랜드와 좀 잘 맞을 것 같은 매체는 좀 발빠르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전략적인 부분이나 운영적인 부분에서 모르는 거나 막히는 게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좀 얘기를 나눠보고 다음에는 매체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한 매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